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 MBC에서는 각 구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토론과 연설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해운대구 을선거구 후보를 모시고 공약과 정책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연한 후보를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늘 대담회를 주관하고 있는 해운대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대담은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 그리고 마무리 발언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시작과 동시에 TV 화면 하단에 남은 시간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발언 종료 30초 전에 앞에 놓인 등에 불이 켜지고 발언 종료 10초 전에는 깜빡이게 됩니다.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념하시고 시간을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호 7번 대한애국당 한근형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후보 기호 7번 한근형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청년들이 정의를 말하면 바보 취급을 받고 있으며 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해주고 있고 사회적 약자가 아닌 기득권들의 부와 지위를 보호해주는 성벽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토록 병들어 있는 원인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혈안이 된 구태 기득권 정치 세력들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지역, 세대, 성별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지만 기득권 정치 세력들은 그를 이용하려 들지 해결하려 들지 않습니다. 또한 혈연, 지연, 학연으로 똘똘 뭉친 기득권 정치인들만 배출하고 있으며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인들은 핍박받고 모함받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얻기 위해 정면으로 나섰고 북한 정권에게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술수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구태 기득권 정치 세력 우리 손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해운대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준비한 질문을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제 분야 질문입니다. 부산시의 동서 불균형 문제처럼 해운대 또한 경제, 문화, 인프라 등 많은 분야에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주요 과제로 다뤄지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센텀 2지구 개발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린시티 등과 같이 해운대구 각 지역에 비해 낙후된 해운대구 을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해운대 갑과 해운대 을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해운대 갑으로 만들어주겠다는 해운대 을을 해운대 갑처럼 만들어주겠다는 정치인들 너무나 많습니다. 매번 나올 때마다 그런 소리 하지만 한 명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특색적으로 절대로 해운대 을을 해운대 갑처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운대 을만이 가진 해운대 갑과는 다른 독자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사적인 지역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지역처럼 관광 지역으로 꾸밀 수도 있으며 그리고 많은 주거 지역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들을 보다 주민들이 좀 더 잘 편하게끔 살게끔 교통을 개선해줘서 경제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출퇴근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석대 근처에 제2센텀 지구 만드는 것들 그리고 지역구 내에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 이 지역 자체가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주거 지역입니다. 주거 지역에서 어떻게 공업단지를 육성할 수 있습니까? 가까운 부산 근처에 석대 근처에 센텀밸리 같은 뛰어난 건조물을 만들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일할 수 있고 국민들이 당당하게 일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부산의 일자리, 해양도시 부산의 일자리 80년대, 90년대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발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자기들 임기 내에 제대로 된 경제 성공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를 포기하고 그냥 자기 포퓰리즘 정치만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정말 위한다면 자기가 다음 선거에 되지 않더라도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내려는 사람,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 꼭 뽑아야 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치 분야 질문입니다. 최근 남북 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간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시간 2분입니다. 한반도의 핵 긴장 완화를 하기 위한 수단은 단 하나의 해법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북한 정권을 괴멸시키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과 어떻게 화합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핵으로 위협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동안 우리 군인들을 천안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활용하여 그들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 그 사람들의 손에 잔혹하게 죽어갔습니다. 나라를 위해 지키다가 죽어갔습니다.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을 잡아먹으려는 생각만 지금 한반도에서 지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을 뿐이지, 그 어떠한 제대로 된 정권이 아닌 그냥 깡패, 몰입의 집단일 뿐입니다. 그들과 어떤 타협이 있을 수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은 3대에 걸치면서 그런 기득권을 물려주는 행위, 그게 정의입니까?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정의입니까? 핵으로 우리를 위협해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그게 정의입니까? 그러면서 같은 민족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정의입니까? 그게 옳은 말입니까? 북한 정권은 없어져야 할 악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그 위협으로부터 구해내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북한을 달래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 준비를 하라. 예, 맞습니다. 강력한 안보력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안보, 강력한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 정권을 괴멸시키기 위한 우리의 끝없는 시도, 그것만이 북핵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사회 분야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3월 실업률이 2001년 이후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취업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계약직 등의 안정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청년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은 취업 준비생도 많아서 체감하는 취업의 어려움은 더 큰 상황입니다. 청년 실업의 장기화로 사회는 활력을 잃고 성장 동력도 약해진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갈 길을 잃었습니다. 일자리 하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그 중에서도 괜찮은 청년들은 무슨 취업 준비를 하냐고 물어보면 공무원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무원 취업 준비하는 이유 뭡니까? 그저 철밥통이기 때문 아닙니까?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꿈을 빼앗아 간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과학자가 되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제대로 된 특허를 내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청년들이 많은 사업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꿈을 그들은 앗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청년들에게 공무원이나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무원은 국가 생산력에 그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업을 우리로부터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을 싫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은 여러분, 돈을 가졌지만 돈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싫어해서는 안 될 대상입니다. 기업은 우리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상생의 관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맞서야 할 세력은 구태 정치인, 그리고 우리를 갈라놓는,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그런 쓰레기 같은 구태 정치인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 기업들과 상생해야 합니다. 기업들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외화를 벌어와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석유도 나지 않고 그 어떠한 자원도 없고 넓은 영토도 많은 국민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의 부를 유지한 것은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해외로 탄광 나가고 해외로 파병 나가며 해외로 간호사로 나가며 부를 축적해와서 이렇게 우리 한 끼 걱정은 안 하고 살고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한테 무엇을 물려줘야 합니까? 부조리한 대한민국 바꿔야 합니다.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구태 정치인들 심판입니다. 공무원만 하는 대한민국. 네, 이제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극심한 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부산 지역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이 0.98명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해운대구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타개할 후보자만의 보관이 있는지, 그렇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 2분입니다. 저출산 대책, 지역적인 대책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대책만이 존재합니다. 저 28살 청년 한근영, 저도 아이를 많이 낳을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3명, 4명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지만 그러한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부모들은 맞벌이로 나가며 자식들은 좋은 환경이면 그나마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맡겨주며 아니면 타인들의 손에 길러지고 아니면 외면받고 그냥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서 그렇게 자랍니다. 여러분, 많은 정치인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베이비시터 만들겠다. 아이들을 돌보는 집단 교육 시스템 만들겠다. 책임지는 그런 거 만들겠다. 하지만 와닿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손에 커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 손에 커야 사랑을 받고 부모 손에 커야 청소년, 청년기로 나아가서도 제대로 된 자아를 가지고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 대한민국이 지금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환경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출산 대책이 전에 경제 대책, 그리고 이 사회가 돌아가는 회사 간의 갈등 문제, 이런 문제를 국가가 앞장서서 해결해 줘야 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하며 재택근무를 하는 시스템도 잘 자리 잡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후보 한 명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야, 정치인들, 그리고 정권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할 정치인들 뽑아야 합니다. 밀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입니다. 선거 때마다 복지 관련 공약은 지속적으로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에서 복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등 추후 인구 구조를 볼 때 복지 예산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 예산과 관련한 효과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 재원 조달, 복지 구조만 개혁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 금액은 이미 타국과 비교해도 비율적으로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복지를 실현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다른 평균적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는 수준도 아니고 평균 이상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 정책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그렇게 모자라는 이유, 무분별하게 낭비되는 복지 때문입니다. 청년들에게 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일자리를 제공해 주십시오. 노인들에게 무조건 연금을 준다고 합니다. 돈 많은 이미 부를 축적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연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선별적인 복지를 해야 합니다. 세대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이 꼭 필요하고 이는 OECD 국가의 복지 정책과 궤를 같이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추진하셨던 복지 정책입니다. 복지 정책은 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마련한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근영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간은 1분입니다. 헬조선, 제가 가장 공감하기도 가장 안타까워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넘어갈 수 있는 이 사회의 젊은이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28살의 평범한 청년인 제가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먹여 살리느라 바로 잡지 못한 이 사회, 우리 청년 세대가 이제 해내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